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걸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자성, 자기가 성질을 갖는 물질들, 자성체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 다음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암페르 법칙이라고 하는데, 암페르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에 렌츠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청개구리 법칙으로 배운 게 있을 거야. 전자기술 현상, 이거를 수식으로 다루는 패러데이 법칙을 배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해. 오늘은 너무 쉬워. 어려운 내용은 없어. 오늘은 뭐 그냥 좀 소식도 많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경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푸는 문제들은 있지만 그리고 쉽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기분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해볼까? 자성체, 자기적 성질을 띠는 물질 볼 건데, 여기 보면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 종류 나오죠? 그치? 이걸 기억해줘야 돼. 3페이지에 보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마지막 반자성체 이렇게 나오면, 강자성체는 자석이 주어질 때,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나란한 방향으로 자기의 성질을 띠는 물체. 근데 굉장히 강하고, 자기장이 사라진다 해도, 자석이 사라진다 해도 여전히 그 자기적 성질을 띠요. 반면에 이제 상자성체는 나란하게 배열을 하긴 하는데 자석과 똑같은, 근데 자기장이 사라지면 자기 성질도 잃어, 소멸돼. 얘보다는 좀 약하다. 반자성체는 어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외부에 자기장이 걸리면 거꾸로 배려,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애가 있어. 그걸 반자성체. 좀 외워야 될 게 있다. 물리에서 외워야 될 게 있는 게 지금 드문데 여기 좀 외워야 돼. 핵심어가 있어. 강자성체 자기구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해방법칙. 얘네들하고 다르게 여기 첫 번째 강자성체에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자기구역의 자기장이 다양하게 분포될 때 있지. 자기구역을 갖는 게 여기 강자성체가 이렇게 있으면 각각 입자들이 자기의 성질을 다 띠는데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구역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 이쪽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 이쪽 방향, 저쪽 방향, 각 구역마다 특정한 방향으로 M극에서 배열되어 있어. 그게 한 점의 형태가 아니라 구역의 형태.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니? M극 S 자석을 갖다 놓으면 여기 자기장 있지? 이 자기장 방향으로 얘네들이 다 한쪽 방향으로 정렬을 하지. 한쪽 방향으로. 종류를 좀 기억을 해야 돼. 철, 니켈, 코발트, 이거 암기해야 돼. 철, 니켈, 코발트. 철, 니켈, 코발트, 철, 니켈, 코발트, 이거 외워요. 앞글자 따서 외우는 애들이 많아. 찰리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건전지 보면 외부는 철로 돼 있잖아. 근데 안에 그 캐소드는 니켈이나 코발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니켈, 코발트, 또 카드뮴 이런 거 들어있잖아. 건전지를 떠올려 보면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으니까 암기하기 어렵진 않을 거야. 쌤? 왜 돼? 뒤에 문제대로 헷갈릴 거야. 철, 니코, 철, 니켈, 코발트는 자석과 친하다. 자석을 도와주고 싶다. 자석이 옆에 있으면 자기가 자석이 돼. 강한 자기장을 돼. 두 번째 상자성체. 상자성체는 각각의 입자들이 아무 형태의 자기장 방향을 갖고 있다가 자석이 이렇게 들어오면 자기장이 걸리면 얘도 한쪽 방향으로 정리돼. 똑같은 방향으로. 근데 얘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얘만큼 세지는 않고 자기장의 세기가 자기장이 사라지면 그 자석을 제거하잖아. 이렇게 이 자기장 흐름도 같이 날아. 철은 안 그렇거든. 철은 강한 자석, 약한 자석일 때는 스물되겠지만 강한 자석이 옆에 있으면 철이 자석이 되거든. 근데 이 상자성체들은 사라지면 스물된다. 그래서 자기장이 없으면 자기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장 성질이 잃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강자성체는 안 그래. 강자성체는 자석이 없어져도 여전히 자기장 성질을 띄어. 이게 가장 큰 차이.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숨막히게 하다 보니 막 쓰러져 죽으려고 해요. 제가 산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심폐소생 테스트를 할 거야. 상자를 가지고 와서 상자를 종이로 만들겠지? 종이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산소를 가득 담아와서 이제 숨쉬게 만들어 줄 거야. 응? 상자, 산소, 상자를 열어준다고 종이. 가끔 상자를 알루미늄 코일로 만들기도 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자 전체에는 산소도 있고 종이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어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그 외에도 뭐 마그네슘, 잘 떠올리고 기억이 안 나네. 많은 분석들이 여기 있어. 정도 해주십시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산소, 종이, 알루미늄. 상자를 종이로 만든 상자에 산소를 담아서 가져온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어? 넘어가 돼? 반자성체는 뭐냐면 물이 있잖아요. 물. 수도꼭지 물. 쫄쫄쫄 나오잖아요. 너무 세게 틀지 마요. 약간 자석을 갖다 대면 물이 어떻게 돼? 살짝 휘어.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는데 물을 그다 자석이 자석이 익으면 살짝 밀려. 왜 그럴까? 얘는 반자성체. 거꾸로 얘는 자석이 오면 반대 방향의 자석을 만들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의 성질이 원래 아예 없어. 얘는 랜덤으로 있잖아. 얘는 자기 성질이 아예 없어. 자기 성질이 없는 애들인데 뭐가 들어오면 자석이 슥 들어오면 얘랑 반대 방향의 장생을 넣어. 반대. 이게 위쪽 방향인데 얘는 아래쪽 방향. 그래서 반작용. 올림픽 나가면 그 메달 색이 뭐가 있지? 금, 은, 동이 뭐로 만들어? 이, 금, 물, 흑이야. 흑이야.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기 제일 시험에 많이. 그 외에도 뭐 수소도 들어가고 가끔 유리나 플라스틱 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너무 뜬금없다 그러면 다 반자성체. 자석이랑 별로 안 친할 거. 자석을 근처에 가져가도 친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유리, 플라스틱 다 반자성체. 얘네들은 애들 잘 모르거든. 금동은 왠지 자석하고 친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안 그래? 우리 다 반자성체. 물도 그렇고 흑연도 그렇습니다. 얘 자석 없애면 어떻게 될까? 아니, 반대 방향에 자성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얘도 같이 나가. 얘도 바로 성질이에요. 반자성체, 상자성체도 자성이 없어지면 자기 성질을 잃어. 크기로 하면 얘가 압도적으로 크고 자석이 왔을 때 자기가 제일 세고 그다음에 얘가 2등이 꼴등이. 얘는 자석이 있을 때 자기가 성질이 가장 강한 건 감자성체고 그다음에 상자성체가 2등, 반자성체가 3등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금운동, 물흙 이렇게 기억해주고 상자성체는 종이 다음에 산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알림이 마감해 주면 바꾼다. 감자성체는 천리드 코발트, 천리콜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옆에 보면 자성체 이용 종류 나오지? 강한 자석을 전기로 만들고 싶을 때 자기적 성질을 그때 뭘 쓴다. 예를 들면 뭐 전자석, 고무자석은 고무 안에 감자성체 분말을 집어넣어. 그래서 자석이 왔을 때 자기가 성질을 띄워. 그다음에 액체자석도 마찬가지야. 얘도 그 감자성체 분말을 넣어가지고 액체에 넣어서 유동적으로 만들어. 액체자석은 또 밀폐한 어떤 물질과 물질 사이를 밀폐하는 수단으로서 액체의 특성이 스며드는 게 있잖아. 완벽히 밀폐하고 싶을 때 틈 사이에다가 액체 자석을 넣은 다음에 그걸 잘 조정을 해서 자석을 잘 조정을 해서 완벽하게 밀폐를 만들고 싶을 때 액체 자석을 쓰기 실제. 그리고 우리가 뭐 파래비에다가 그런 걸 집어넣어서 조영제를 넣어서 자석을 이용해서 움직여서 막혀있는 혈관을 뚫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 자석을 이용식. 신기하지? 하드디스크는 잘 안 쓸 텐데
플래터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강자 성질을 넣고 전기를 흘리면 자석이 되잖아. 그걸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자석을 이용해서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제어를 할 수 있어. 패러럴하게 자석이 지나가는 데는 얘가 정렬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자석이 사라진대. 자기가 없어진다고 상태가 남아있겠지. 그 자체가 기록된 정보인 거야. 1이냐 0이냐 1이냐 0이냐 이거를 배열을 해서 정보를 각인시킬 수가 있어. 옛날에는 저장 수단으로 강자 성질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거를 패러럴하게 만들어주는데 또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잖아. 그거를 보면 헤드라는 게 있거든. 헤드 여기에 강한 자석을 넣어. 그래서 네오디뮴 같은 강한 자석을 넣어서 자기가 성질을 이용해서 정보를 기록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했어? 넘어갔네? 이해하면 돼. 전자석 기준기도 막 가끔 나오는데 다음 4페이지에 보면 얘도 전기를 흘려서 자석을 이용해서 전자석을 만들고 다른 거랑 좀 차별이 있다면 얘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제 금속 같은 거를 강한 자석을 만들어서 붙여서 이동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이제 전기를 끊어서 얘가 다시 떨어지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석으로 만들어서 끌리게 만들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자기 성질 잃게 해야 되지. 그런 걸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이야. 물체를 내려놓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해서 물체이 떨어지게 한다. 기억을 해주고 항상 붙어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성질 잃게 하는 기술도 가미한 거야 얘는. 하지만 어쨌든 그 강자 성질을 쓴다는 건 기억을 해주시고요. 코일을 활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코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스피커. 여기 스피커 보면 코일을 감아놨지. 코일이 자석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코일에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래서 그 자석이 만든 자기장 안에 코일이 있을 때 전류를 흘리면 자기력을 받아. 자기력에 의해서 움직여 코일이. 여러분 그 이어폰이나 이런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때 떨림이 있잖아. 그 떨림을 이 코일이 움직이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력의 방향을 잘 조절해서 얘가 앞으로 뒤로 움직이게 해서 파동을 만든다. 여기서 전자석을 이용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기 구성 열차도 마찬가지. 전류가 흐르게 해서 강한 자석을 만들어서 붕 띄워 끌어올려서 띄워놓고 저항을 최소로 해서 움직이게 한다. 이것도 강한 자기력을 이용해서 전자석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다. 근데 이렇게 강자성체든 상자성체든 반자성체든 이런 원리가 생기는 게 궁금하잖아.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궁극의 원리는 사실 다 전자 때문에. 물질마다 전자가 다 들어있을 텐데 전자가 스핀이라는 게 있어. 전자는 스핀이 두 종류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냐면 전자가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추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두 가지 방향이 있고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 가지고 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얘가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이쪽 방향 이렇게 돈다면 위에서 내려갔을 때 시계 방향이지. 전자 이쪽 방향이면 전자야. 이렇게 돌면 전류는 거꾸로 있고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자의 회전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손가락이 자기장이야. 감싸. 그러면 이렇게 감싸지지. 이게 3차원이어서 좀 이해하기 힘든데 방향성이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가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 전류가 전자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실제 전자는 아래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거야. 스핀도 그렇고 전자가 자전을 한다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야. 실제 전자를 본 적은 없어요. 인류가 눈으로 봤던 진짜 이게 자전 행성이 돌듯이 돌더라 그걸 관측한 건 아니고 관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물리적 현상이 잘 기술이 돼서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정한 거야. 본다고 치자 두 종류는 있을 것 같아. 전류 방향이 두 가지가 설정이 될 건데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스핀이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설정이 될 거고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전류가 이렇게 하면 자기장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어? 이거 관살 방향을 한다고 그랬지? 스핀도 와서 이렇게 돌면 둥근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따라가서 돌면 이렇게 감싸.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지. 그래서 N극 바깥 크게 봐야 돼. S극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됐어? 전류가 이게 스핀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전자의 자전 방향, 스핀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면 전류는 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 감싸주면 아래로 들어가지. 크게 봐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잖아. 이렇게 돌겠지. 자기장은 우리가 N극이 되고 우리가 S이 되고 그래서 각각이 전자가 사실은 돌기 때문에 전자 하나하나 다 자석이거든. 여러분 자석을 아무리 쪼개도 계속 N극 S극이 나오는 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석을 계속 쪼갠다 해도 전자 하나까지 쪼갤 수는 없거든. 전자는 쪼갤 수가 없어. 전자 자체가 자석이기 때문에 계속 N극 S극을 달고 다녀요. 자석을 두 개를 쪼개면 각각 N극 S, N극 S 또 쪼개도 N극 S, S 계속 N극 S 덩어리가 계속 나오잖아.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다이폴이라고 하는데 폴이 제거가 되지 단극이 만들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왜 자석은 쪼개도 다이폴이냐. 그거는 전자 단위로 물질이 구성되기 때문에 전자 자체를 쪼갤 수는 없잖아. 아무리 잘게 쪼개도 다이폴은 끝까지 쫓죠. 그래서 오늘 전자의 스핀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페이지 이게 이제 오늘 배울 거에는 달라야겠죠. 자성체, 방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스핀의 원리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문제를 풀고 갈까? 하이파 문제 좀 풀고 갈까? (85) 페이지 볼까요? 하이파 85페이지 6번 볼게요. 여기 잘 보면 물질이 구역이 이렇게 따로따로 그어져 있지. 동네가 나누어져 있지. 이거를 자기 구역이라고
자기 구역. 얘는 일단 무슨 물체야? 자기가 성질로 구분하면 강자성이야, 상자성이야, 반자성이야? 강자성체야. 자기 구역이 나오면 그냥 강자성체. 이 자성체의 종류를 쓰시려고 하면 강자성체라고 써야 돼. 원래는 이렇게 무작위하게 펼쳐져 있다가 물론 같은 동네에서는 같은 자기장 형태로 배열이 돼 있어. 근데 동네가 다르면 구역이 다르면 자기가 성질도 달라. 멀리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랜덤이다 보니까 자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물질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천리콜, 철 밑에 코발트 이렇게, 천리콜, 철 밑에 코발트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자석을 N극에서 거니까 얘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지, 그렇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 이게 강자성체다.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정렬한다. 자, 2번 나의 상태에서 외부 자극을 제거했을 때 이 자성체의 자기화가 어떻게 변하는 뜻이요. 만약 얘를 제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석을 제거하면 여전히 잔류해. 자기화가 잔류한다. 이게 신기하게 자성이 없어져도 그대로 남아있어. 자기장은 없어서 자기화가 됐는데 이 자기화가 바로 사라지지 않고 잔류된다. 자기화 잔류 이렇게 쓰세요. 얘네들은 다 사라진다고 했어. 상자생체든 반자성체든 주변에 자기장이 사라지고 자석이 없어지면 유도된 자기장 성질이 있잖아. 다 사라져. 근데 강자성체는 안 그래. 사라져도 자기 성질이 잘 계속 있는 거야. 이 자성체가 다른 종류의 자성체가 다른 특징 두 가지는 자기 성질이 더 강하고 그다음에 자기와 잔류 성질이 있다. 그다음에 자기 구역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어요. (8번) 볼까? 자성체 적용 사례야. 전자석, 가중기, 하드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런 거 다 자성체인데 활용한 사례인데 얘를 전부 다 강자성체 들어가. 전기 흘려서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으로 강자성체를 정비열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자기장 성질을 활용하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강자성체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통하죠. 근데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나하고 다른 정비를 시킨 다음에 그걸 정보로 이용하거든. 봐봐요. 여기 내가 여기다가 강자성체를 쭉 깔아놨어. 중간중간에 있어.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것들을 다 박아놨단 말이야. 물질을 넣어서 강한 자석을 특정한 위치에다가 내가 이렇게 정해서 그럼 그쪽은 정배열 되겠지. 그 자체가 정보 기록이라고. 자석이 없어지거나 자기네 사라져도 이런 한쪽 방향으로 정리가 됐을 거 아니야. 그게 1인 거야. 나머지 0이고 1000, 1000, 111, 000, 112 그 자체가 정보일 거 아니야. 여러분 신용카드 뒷면에 마그네틱 그 옛날 신용카드들은 그렇게 해서 정보를 기입해. 요즘 뭐 아이씨 칩 같은 게 들어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 마그네틱 물질이 발라져 있었다고 강자성체로. 그래서 그 자석이 되면 거기에 처음에 카드 발급받을 때 자석을 대서 정보를 입힌다. 그 입혀진 정보를 가지고 긁으면 이게 누구 거고 뭐 암호가 뭐고 이런 데 들어있지. 그런 식으로 된 거야. 여러분 그 도서관 가면 책 빌리잖아. 책에 뭐 있다. 요즘
요즘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책이 있으면 책 열잖아. 그럼 그 사이에다가 거기다가 강자성체를 이렇게 넣어. 이 책이면 이렇게 여기다 입힌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주 강한 자석으로 정보를 기입을 하는 거야. 그 상태로 가지고 만약에 들고 나가면 이 소리가 나. 근데 이렇게 댔다가 떼면 요거를 다시 배열시켜.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도난 방지용으로 댔다가 떼서 강한 자석이 댔다 떼서 다시 정비열시켜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한 거니까 가지고 나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갔다가 돌아오면 또 다시 정보를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난 방지용으로 쓰는 거야. 하드디스크 있지? 하드디스크도 플래터라고 하는데 거기 자석 물질들이 강자석 물질들이 다 들어있어. 그 상태에서 모터를 돌려서 거기 정보를 다 강한 자석으로 입혀. 그러니까 정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강자성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드디스크, 자기 테이프. 근데 전자석 가중에는 약간 달라. 왜 다를까? 얘는 일단 정보를 활용하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 내가 이게 철덩어리가 있는데, 금속 덩어리가 있는데 얘를 붙여가지고 들어 올려서 여기다 놓을 거야. 강한 자석이 필요하잖아. 강한 자석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강한 전류를 흘려서 순간적으로 강한 자기력을 만들고 그걸로 강자성체를 일종의 자기화시키는 거거든. 이렇게 자석을 만든 다음에 붙여 들어 올려. 근데 얘는 근데 내가 원하는 위치도 또 빼야 되잖아. 자기 성체 잃게 만들어야겠지. 그것도 한 기술력으로 넣어서 자기 성체 반대로 상쇄시켜서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복합적이지.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스파 정보를 기입해야 될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하고 다하고 좀 결이 다르다. 근데 여전히 강자성체를 중간에 쓰긴 해. 그래서 2번에 보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사례는 나하고 다지 가는 아니야. 그래서 나다라고 쓰시고 오히려 가는 나다는 유지하는 성질을 이용하지만 가는 오히려 제거해줘야 돼. 자기화된 상태를 제거하는 기술을 또 넣어야 돼. 3번 전자석 가중이는 자성체의 어떤 특징을 이용한 것입니까? 외부 자기장과 정렬,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요. 외부 자기장과 정렬하는 특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 오른쪽으로 흘러줄까 왼쪽으로 흘러줄까에 따라서 자기장을 만들기도 하고 상쇄시키기도 하고 특징을 이용합니다. 외부 자기장 정렬 특성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얼라이먼트. 여기가 논리에서 거의 유일하게 암기하는 파트인데 외울 걸 외워야 돼. 구 9번 한번 가볼게. 자성체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기억. 자기 공명 영상 이거 MRI 들어갔지? MRI 이런 거 촬영을 해가지고 뭐 몸속에 어떤 종양이나 아니면 염증이나 이런 거 분석하려고 하는 거잖아. 온몸 곳곳에 들어있는 걸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강자성체를 이용하고 큰 자석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상태를 촬영한다. 하여튼 그걸 분석해내는 거야. 근데 몸속에 조영제를 넣거든. 조영제. 그 조영제 안에 강제성 물질이 들어있어. 그래서 자기 공명 영상으로 의료 진단을 할 때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를 이용한 조영제를 주사하여. 조영제 주사는 맞는데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는 안 돼. 다이스를 치고 위에다가 강자성체를 조영제에 넣어서 촬영합니다.
회로를 만들거나 예를 들면 폐회로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들어가지고 화성을 입기 때문에 펴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금속식이나 전자기기나 하다못해 주변에 전선이라도 하나 이렇게 걸쳐서 폐회로가 만들어지면 다 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큰 문제 나올 때 있어요. 그건 전장의 유도 현상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기억을 해주세요. 이 도서관 책에 부착된 도난방지용 가문 테이프는 한번 사용한 자기가 사라져 재사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다시 또 강한 자기장에 노출시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시킬 수 있어. 재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재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액체 자석은 우주복의 관절 부위와 하드디스크부터 축의 밀폐 용도를 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가끔 아주 미세한 공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를 해서 물질을 집어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 아주 좁은 공간을 말하는 거야. 우주복의 관절 부위라든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도한 밀폐가 필요할 때 액체 자석을 써. 점성이 높은 물질에 강자성체를 집어넣어서 넣는 거야. 그리고 완전 밀폐, 고밀도로 밀폐시킬 때 쓴다. 그 밀폐 용도로 액체 자석을 쓴다. 꼭 기억해주세요. 애들 잘 몰라. 이건 맞는 말이야. 캡슐형 내시경에는 강자성체가 들어있어 외부 자기장을 이용해 내시경 위치를 제어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도 그렇긴 한데 내시경을 이렇게 넣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괴로우니까 캡슐 형태, 알약의 형태로 카메라 있지? 카메라를 집어넣고 거기 자석이 또 들어있어. 외부 자기장으로 제어를 해서 목을 타고 내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제어를 해, 자석으로. 그럼 작은 카메라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촬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나노 기술이 더 발달되면 작은 로봇이 들어가서 혈전도 제거하고 막힌 혈관도 뚫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야. 미래에. 거기서 제어를 해야 되니까 외부에서 제어하는 거 자석밖에 없잖아. 강자성체를 쓴다는 거 해주세요. 오히려 여기에서 오답이 많아 얘는. 오히려 저 나중에 뒤에서 풀 문제들은 별로 안 쓰죠. 근데 이런 깨알 같은 지식이 좀 필요하다 여기는. 따로 좀 그래. 86페이지 갈게요. 개념적인 문제 봅시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애들이 잘 풀어요. 자, 다음은 자성체로 실시한 실험이다. 86페이지 볼게. (1번) (2번) (3번) 물질의 저울에 올려놓은 무게를 측정해봤더니 자성체 A, B, C 이놈이 A일 때, B일 때, C일 때 할 건데 A일 때, B일 때, C일 때 보니까 물질 A가 좀 제일 무겁고 뒤로 갈수록 좀 가벼워졌어. 무겁다라는 건 중력도 있지만 가볍다라는 건 중력도 있지만 왜 무게가 다 다를까? 자석이니까 자기력에 의해 내가 더 끌리기도 하고 밀리기도 해서 이런 거 아니야?
반자성, 상자성, 강자성 중에 뭐가 자석이 위에 있을 때 제일 무거울까? 직거리로 해. 얘들아 여기 철을 내왔다. 철. 자석이 왔어. 살짝 들뜰까 아니면 더 아래를 꺼지려고 할까? 그치. 그러니까 가볍고 무겁고. 그래서 강자성이 지금 가벼워. 강자성이 가장 가벼워. 이거 이해했니? 거꾸로 제일 무거운 건 반대로 가는 거지. 여기 N극이 오니까 싫어. 나는 위에 N극이고 아래 S극 하는 이런 놈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N극이 여기 부딪히면 밀리겠지? 밀린 거 아니니까 원래 중력도 있는데 자석 때문에 밀리기까지 하면 너무 무겁잖아. 대표적인 게 물이야. 물은 자석이 다가오면 살짝 휘어. 멀어지려고 그래. 물줄기에다가 자석이 이렇게 다가오면 물줄기가 휘어요. 이게 뭐라고? 반자석. 중간에 어중간에 있게 상자석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쓰세요. A는 반자성, B는 상자성, C는 강자성, 반상, 강 이렇게 쓰시고 기억 A에는 자기 구역이 존재한다. 맞나요? 틀렸어. 자기 구역은 누구야? 강자성체, 강자성체. 틀렸어. C라고 치세요. C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자석으로부터 밀려난다. 자석에 끌려가겠죠. 자석하고 똑같은 극을 가지려고 할 테니까 끌려갑니다. 디귿 자석과 자성체 사이의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강자성체가 제일 씁니다. C가 B보다 크다. 그렇지. 디귿만 참. 강자성체가 압도적으로 세고 이등이 상자성체고 반자성체는 방향이 반대이기도 하지만 자기력도 그렇게 세진 않아. 자석 갖다 댄다고 물이 살짝 밀리지 튕겨서 나가고 그러진 않아. 근데 자석이 근처에 가면 철은 막 달려오죠. 2번 그림은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를 매달아놓은 상태에서 자석 N극이 가까워져서 가져갈 때 A가 자석에서 밀려나는 모습. 이거 뭐야? 밀렸네? 그렇지. 반자성체. A는 반자성체. 기억은 참이고요. P는 그게 뭘까? 얘가 하나의 자석이라고 생각하자면 여기 자석이 뭐가 왔으니까 여기 N극에 이렇게 다가왔으니까 이 근처에 뭐가 돼? 밀렸다는 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인 거지? 그래서 얘랑 극이 같으니까 참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N극으로 자화되는 게 아니라 P 지점에는 S극으로 자기화돼야 돼. 지금 자석의 S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A는 자석 쪽 끌려가지 않고요. 극이 바뀌면 얘도 극을 바꿔. 그래서 반자성체는 S극으로 왔다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거 아니야.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고 밀려납니다. 무슨 얘기야? 여기에 S극이 다가온다 해서 바뀔 리가 없다고. 여기 S, 그럼 나도 S, 여기 N 이렇게 만들어서 여전히 참력은 똑같다. 1번만 기억만 참이고요. 니은 디귿은 틀렸어요. 이해했나요? 정화 되겠어? 오케이. 3번 풀어보세요. 한번 보자.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 B, 균일한 자기장에 넣고 자기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서로 가까이 놓았더니 가에서 B의 자기와 방향과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고 B는 그럼 B는 뭐일까 얘들아? 뭐일 수 있을까? 자기장이 이렇게 걸렸는데 A하고 B가 있는데요. B는 똑같은 방향으로 정배열을 했어 이렇게. 외부 자기장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얼라인 한 거야. A는 몰라. 근데 얘를 갖다가 책상 위에 갖다 놔서 A하고 B하고 갖다 놨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나에서 A와 B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자기가 생겼대.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통행이. 그럼 얘가 자기장이 방향이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오른 방향으로 배열됐다면 B가 이렇게 돼 있다면 A는 어떻게 배열돼야지 얘가 밀리겠어? 반대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돼야 돼. 그러면 기억 가는 A와 B의 자기장 방향 서로 반대가 같죠? 니은 가에서 B가 A보다 더 강하게 자기화된다. 하나는 반자성이잖아. A가 당연히 반자성이겠지. 왜냐면 B는 온라인 돼 있거든. 얘는 강자성 또는 상자성이에요. 얘는 확실히 반자성이야. 그래서 가에서는 B가 A보다 더 강하게 자기 맞는 말이지. 상자성이든 강자성이든 반자성보다 세다. 디귿 나에서 A는 자기화되지 않다. 자기화가 됐으니까 밀어냈겠죠. 극성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래서 자기화가 되어있다. 틀렸네요. 정답은 3번 기흥이은. 4번에 가는 방향이 N극에서 S극 방향 정배열돼 있지. 나는 보니까 구역, 자기 구역이 나눠져 있지. 그리고 자석의 방향성하고 거의 유사하게 배열돼 있죠. 얘도 정배열돼 있지. 하나는 강자성이고 하나는 상자성인데 가는 뭘까? 상자성. 나는 강자성. 어쨌든 둘 다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방향으로 정배열돼 있어. 그래서 가는 상자성, 나는 강자성. 기억. 자석 사이에서 자기장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보다 크지 않고요. 가가 강자성이 더 큰 거야. 나가 더 큰 거야.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붙여주시고. 니은 가에서 자석을 제거해도 원자 자석의 정렬 상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자성은 바로 소멸해요. 이거 나에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자성체의 자기화 방향은 서로 같다. 아니에요. 둘 다 정배열. 정답은 D가 2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석들은 그렇게 센 자석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런 현상을 관측하기 힘든데 아주 강한 자석을 얘기하는 거야. 아주 강한 자석 근처에서 철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철도 자석이 됩니다. 88페이지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일단 자기 구역은 없으니까 강자성체는 아니야.
근데 잘 봐봐 얘들아. N극이 이쪽에 있고 S극이 이쪽에 있는데 자기 방향이 지금 어떻게 얼라인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얘는 정배열이야 역배열이야? 외부 자기장하고는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각각의 그 원자 자기들은 역배열돼 있으니까 얘는 반자성이지? 반자성. 적으세요. 외워야 돼. 반자성 물질 뭐 했어? 금은동, 물, 흙. 올림픽 나가면 금은동 메달 따잖아? 금은동, 물, 흙. 금, 은, 동은 구리야. 구리, 물, 흙이야. 하면 안 돼? 우리 시간에 이렇게 가자는 게 이상하긴 한데 여기 좀 외우고 외워야 돼. 기억, 구리, 물, 유리 다 반자성입니다. 맞고요. 미은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A 내부의 원자는 자성을 띠지 않는다. 맞아요. 랜덤으로 있다가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에 걸었을 때 비로소 역배열을 합니다. 디귿 A의 자석을 각가지 가져가면 자석과 A 사이에 서로 당기는 장력이 아니고요. 청력이겠지. 반대방향. 미는 장력, 서로 미는 장력. 해주세요. 육 번 자, 6번 창의력 문제 같아. 응? 여러분 창의력 문제 있잖아. 뭐야? 영재학교 모의고사나 아니면 경시대회나 이런 그런 데 나올 거다. 그림은 자석을 이용한 혈장 분리 기술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혈액의 나노 크기의 상자성체 입자 가르치고 상자성체야. 상자성체는 자석이 근처에 자기장이 근처에 있으면 어떻게 돼? 정배열에 자석처럼 이용할 수 있어. 활용할 수 있어. 끌고 갈 수 있다. 자석 한쪽 면에 자석을 붙인 미세관에 혈액을 통과시키면 혈액을 뽑았어요. 거기다가 상자성체 입자가 들어있는 혈액을 두면 혈장과 혈구가 분리돼서 혈장만, 액체 성분만 그 자석을 따라서 쭉 따라가겠지. 나머지 이제 입자들은 그러니까 뭐 입자라기보다는 뭐야 그 혈구들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적혈구, 백혈구 이런 놈들은 따로 분리해서 빼고 자기적 성질 상자성체 물질이 들어있는 그 혈장만 자석을 따라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걸러내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혈장이잖아. 상자성체 필요 없잖아. 중간에 저 끝에 철입자를 깔아서 얘가 필터 역할을 하는 거야. 철입자에 그 상자성체가 달라붙어서 걔는 걸러내고 혈장만 쓰겠다. 자, 이후 분리된 혈장 그림 나와 같이 철입자 필터를 통과시키면 상자성체 입자가 철입자에 붙어서 상자성체도 자기력이 있잖아. 자기 성질이 있잖아. 철에 붙습니다. 자기가 되어서 그래서 제거가 된다. 이해했어요? 어떤 아이디어인지 알겠지? 이렇게 혈장 분리하겠다. 기억. 가에서 분리된 혈장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상자성체는 유지가 안 돼. 자석이 있어야 돼. 틀렸어. 니은 가에서 자석이 그걸 반대로 하면 혈장과 혈구의 분리 경로가 반대로 바뀐다. N극 S로 바꿔도 알아서 상자성체가 N극 S 바꿔. 여전히 자기가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딸려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디귿. 나에서 철입자는 자기화돼 있다. 그렇죠. 정답은 디귿. 철입자 주변에 그
상자 성체가 달라붙으면 상자 성체가 작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철로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가 됩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어요. 89페이지 갈게. 7번 풀어볼까요? A와 B가 하나는 상자성체고 하나는 반자성체야. 근데 뭐가 상자성체고 뭐가 반자성체인지 몰라. A와 B는 각각 어떤 건 상자성체고 어떤 건 이제 반자성체입니다. 자석 옆에 뒀더니 자석에 약하게 끌려온다고 돼 있어. 끌려오는 거야. 그러면 자기 방향이 같은 거지. 그럼 얘는 상자성체일까 반자성체일까? 그렇지. A가 상자성체인 거야. A가 상자성체인 거야. 이해했어? 근데 지금 상자성체가 어느 방향으로 배열돼 있어? 오른쪽 방향으로 배열돼 있지. N극이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아, 왼쪽이구나. 왼쪽으로 정배돼 있지. 왼쪽이 N극이잖아. 오른쪽에 S극. 그러니까 자석은 P가 뭐겠어? N극이야, S극이야? 7번 여기 상자성체가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돼 있잖아. 자리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고. 얘들 자석 볼 때 자기 전방이랑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극소적으로 보면 안 되고 크게 봐야 된다. 멀리서 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림은 이렇게 잘 안 그려져. 여기 조그맣게 하나 그리지. 그래서 항상 확장해서 루프로 그려야 돼. 확장해서 루프를 그려야 얘가 어디가 N극인지 어디가 S극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얘가 N극, 여기가 S극을 확인할 수 있잖아.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이게 그리다 간단 말이야. 하나 이렇게 하고 그리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또 자석은 어떻게 돼 있어야 여기가 뭐야? 여기가 뭐겠어? 끌렸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N극. pH는 N극입니다. 나는 그냥 A를 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사라진 상태야. B는 반자성체잖아. 자, 얘가 이제 자석이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여기 상자성체가 있고 여기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장이 없잖아. 없으면 얘도 랜덤일 거 아니야. 무슨 기가 있겠어? 종이 옆에 구리 같은 게 있는 거야. 종이 옆에 물 같은 게 있는 거야. 끌리겠습니까? 둘 다 자기가 성질을 다 잃어.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주변에 자석이 있어야 자기가 성질이 생기고 자석이 사라지면 둘 다 사라져. 소멸돼. 그래서 기억은 B는 반자성체다 맞고요. 가에서 P는 S극이 아니라 N극이지. 틀렸어. 디귿. 나에서 Q는 자기화 되지 않아요. 자기화 되려면 주변에 자석이 있어야 돼. 상자성체가 있다고 반자성체가 자석이 되는 건 아니야. 응? 정답은 1번 기억입니다. 9번 풀어볼게요.
90페이지 9번. 요즘 하드디스크가 다시 유행한대. 가격이 싸서 정보 저장 수단으로 요즘 한때 이제 그 플래시 메모리거든. D램 뭐 이런 거 있지, SD램 이런 거 저장 수단으로 쓰다가 다시 하드디스크를 인공지능 때문에 저장을 많이 해야 되고 데이터 많이 써야 되니까 여기 좀 싸거든. 부피가 커서 그렇지. 그래서 다시 문제에 등장하는 것 같아. 이 옛날 건데 하드디스크 잘 안 쓰는데 다시 쓰기 시작해서 플래터가 여기 강좌 성체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다 정보를 입력할 거다. 근데 정보 입력 수단은 여기 보면 헤드 있지, 얘들아. 헤드. 이게 네오비뮴 자석 같은 아주 강한 자석이 들어있는 거야. 얘를 잘 움직여서 정보를 넣는 거야. 정보를 넣는 방식은 자석이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플래터에 있는 내가 원하는 특정한 부위에 자기 성질을 정배열시키고 전원을 꺼도 자기장이 사라져도 어떻게 된다고? 여전히 방향성 잃지 않는다. 자기가 성질을 계속 유지한다. 정보가 기록되는 효과가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문제 볼게요. 기억 헤드와 플래터에는 같은 종류의 자성체가 사용된다. 맞고요. 강자성체 들어갑니다. 니은 나에서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플래터에 코팅된 자성체의 자기와가 서로 반대가 아니라 같이 강자성체니까 같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저장할 때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에 대한 상태가 유지되는 자성체의 특성을 활용한다. 맞아. 그래서 기읍과 디귿은 모두 참. 정보 저장 수단으로 이용한다. 수는 나오지 않겠지만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는 그 외부 자기장 제거하면 그 전기를 차단하면 메모리가 휘발돼. 네, 하드디스크는 그렇지 않다. 그림 10번 그림 가는 600온도 이하의 초전도체가 자석에 떠서 정지되는 모습이고 나는 상온에서 흑연판이 자석 위에 떠 있는 모습이다. 내가 흑연판은 무슨 자성체였어? 강자성체야? 흑연은 상자성체야? 반자성체야? 금운동? 물흑? 흑은 반자성체야? 자석 위에 흑연이 뜬다. 여기 연필심 있죠? 연필심을 자석 위에 넣으면 떠. 느끼지 않겠지? 이 자석은 니네 동네 문방구에 사는 자석이 아니다. 엄청나게 강한 자기력이 가진 자석이야. 네오비뮴 합금해서 만든 거야.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자석은 그냥 철에다가 그런 강한 자석을 입혀서 만든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화된 철덩어리인 거야. 그건 자기적 성질이 약해. 방정성층이 해도 초전도체는 조금 달라. 초전도체는 여러분 배웠나? 초전도체? 이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그래. 마이스너 효과. 극저온에다가 놔두면 얘가 반자성적인 성질을 띄워. 외부 자기장하고 반대되는 그걸 가져와. 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발견한 사람 이름이 마이스너거든. 마이스너 효과.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스너야. 서술형으로 나오고 마이너스라고 쓰는 애들이 있는데 마이스너 효과다. 저항이 0이 되고 그다음에 외부 작용에 반대되는 극성을 가져서 이렇게 뜰 수 있다.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요거 이유를 밝히면 양자역학일 때 노벨상 준다고 했었거든요. 밝혀져서 모르겠네. 이 마이스너 효과가 이론적으로 검증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됐을 것 같아요. 조만간 노벨상 받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뜨면 뭐가 좋을까?
동사로 이용하면 좋아해. 뜨니까 이 상태에서 밀면 저항이 거의 없이 움직일 수 있잖아. 마찰 없이. 굉장히 효율이 높은 동사를 이용할 수 있는 자기 구성 열차가 굉장히 없고 아직은 현실에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있고요. 실험적으로만 있습니다. 기억. 다에서는 초전도체의 완전 반자성이 관찰된다. 여기다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써있습니다. 가에서는 초전체 내부 자기장은 0이다. 반자성이 그 내부 자기장은 0, 마이스너 효과는 내부 자기장이 0이고 외부 자기장은 반대 방향 자기장. 옛날에 이게 너무 신기했는데 요즘 아마 증명이 됐어요. 제가 잘 몰라서 신소재 분야 쪽에서 아마 증명하고 했을 뭐 들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내부 자기장이 0이지만 외부 자기장은 반대 방향 자기장을 형성한다. 그다음에 디귿. 나에서 흡연은 자석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가끔 시험들 중에 흑연판 말고 개구리 띄우는 시험도 있어. 개구리는 왜 뜰까? 개구리는 대부분 뭐로 구성돼 있어? 금덩굴 중에? 그래서 뜨는 거. 물은 무슨 성질? 반자성. 해주세요. 디귿 5번. 기울인 디귿 다 맞네. 7번은 뭐 너무 쉽고 12번은 풀어볼게요. 12번 요거 풀고 시작. A, B, C가 뭐가 강자성이고 뭐가 상자성이고 뭐가 반자성인지 찾아봐. 12번 A는 뭐 같아? 왜 반자성이지 얘가? 이거 왜 반자성이죠 여러분? 플러스 x 방향이 일로 간 거야? 밀린 거잖아. 다 자석으로 멀어졌잖아. 여기 있는 x 될 테니까. A 반자성. 그럼 하나는 강이고 하나는 상자성일 텐데. 다음에 B, C는 누가 강자성이야? 얘들아? B야 C야? 그래서 얘가 강자성, 얘가 상자성. 희망이랑 똑같겠지? 강이나 상이나 패럴 아니 그 정배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x고요. 기억은 마이너스 x 방향. 니은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하여 S극을 가까이 S극이 온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변하는 거지. 밀리는 게 끌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반자성이 계속 반자성이니까 앵글에서 바꿔서 들어오면 얘도 앵글에서 바꿔서 밀려서 될 거야. 그래서 극을 바꿔서 S극이 가져간 다음에 A의 작용하는 장기력 방향은 얘도 그 앵글 X 바꿔서 그죠?
천천히 방향은 플러스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고 틀렸네요. D가 좌석을 반대로 해서 S 가까이 가져가면 C의 자기의 방향 역시 어쨌든 좌석 방향을 바꿔서 자기가 방향을 바꿔서 끌려가는 건 계속 끌려갈 거 아니야? 그렇지? 정비가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 X 틀렸어. 니은 디귿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얘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얘가 끌려가거나 아니, 끌려가던 게 밀리거나 밀리던 게 끌리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얘가 바꾸면 얘도 바뀐다. 그래서 밀리던 놈은 계속 밀리고 끌리던 놈은 끌리고. 니은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쉬어도 되겠어요? 질문 있나요? 암기할 거 좀 알려주세요. 좀 쉬었다.